여기 잡몹으로 전생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 괴물급으로 강해지는 남자가 있습니다. 俺はスライムのリムル悪いスライムじゃないよ 그리고 여기 전생했더니 스켈레톤 같은 잡몹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계관 최강자였던 남자도 있습니다. アインズールゴウアインズと呼ぶがよい 오늘은 인간의 외모를 버리고 전생했더니 세계관 최강자가 된 두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검에 대하여 그리고 오버로드입니다. 우선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검에 대하여입니다. 여기 이 남자의 이름은 미카미 사토루 37세 독신인 회사원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후배인 타무라가 여자친구와 함께 상담하는 날 37세 모쏠라다인 사토루는 이런 후배를 꼽게 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묻지마 살인범이 사토루의 등을 찌르고 도주하는데 점점 죽어가는 사토루에게 들리는 의문의 목소리 刺されて死ぬとかないわ確認しました。一つ体制獲得成功しました。続けて物理攻撃体制獲得成功しました。 이런 목소리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사토루는 타무라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건 바로 田村家のパソコンハードディスクの中身風呂に沈めて完全に消去してくれ 아, 이건 중요하죠. 개인정보와 비장의 폴더 같은 건 죽어도 남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아무튼 유언을 남긴 사토루는 결국 눈을 감게 되는데 그 순간 분명 죽었을 자신이 앞은 보이지 않아도 주변을 느낄 수 있는 이상한 경험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목소리 또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やっぱ死んじゃったのかな田村と沢渡さんどうなったハードディスクは消去されたのか俺今一体どうなってんの 이후 침착해진 사토루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신은 인간이 아닌 슬라임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오버로드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스즈키 사토루. 그는 오늘도 자신이 하는 게임이자 최고의 가상현실 게임 위그드라실에 접속합니다. 사실 그의 진정한 정체는 위그드라실 내에서도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는 아인즈 울 보은이라는 길드의 길드장으로 지금까지도 이름을 날리지는 않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위그드라실의 서비스 종료일. 그렇게 사토루, 아니 게임 속 이름으로는 모몬가라 불리는 그는 언제나처럼 위그드라실에 접속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의외로 그곳에 있던 건 길드원 중 한 명이었던 해롱해롱. 모몬가는 오랜만에 만난 그가 반가워 여러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해롱해롱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먼저 로그아웃을 하게 되었죠. 정적이 흐르는 길드 거점. 모몬가는 결국 추억이 있는 게임인데도 이미 이곳을 떠나 다시 접속하지 않는 길드원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ふざけるなここはみんなで作り上げたナザリック地下大墳墓だろなんでそんな簡単に捨てることができる 이후 위그드라실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보던 모몬가는 옥자의 방에 앉아 알베도라는 NPC의 설정을 보던 도중 그녀가 성적으로 밝힌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에 어차피 마지막 날이겠다. 그는 해당 내용을 모몬가를 사랑한다고 바꾸는 소소한 장난을 쳤습니다. 부러운데? 아무튼 그동안의 추억을 하나씩 회상하며 위그드라실을 킨 채로 눈을 감은 모몬가. 그런데 눈을 떠보니 어째서인지 서비스 종료가 되지 않는 건 물론 채팅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그 순간 どうかなさいましたかモモンガ様モモンガ様 말을 할 리가 없는 NPC들이 자아를 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슬라임으로 환생한 사토루. 그는 전생한 장소인 동굴 안에서 자아를 가진 스킬 대연자와 대화를 나누며 나름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이후 다양한 것들을 먹고 스킬도 배우면서 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알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처음으로 대연자가 아닌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장벽 속 무언가는 사토루에게 주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사토루는 새로운 스킬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동굴 안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장벽 속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 드래곤의 이름은 폭풍룡 베르도라. 과거 마을을 재로 만들어버렸다가 이 동굴에 봉인된 드래곤인데요. 처음에는 겁을 먹은 사토루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렇게 나쁜 드래곤은 아닌 것 같았죠. 아니, 나쁘다기보다는 드래곤이라기엔 좀 푼수기가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군요.
아무튼 사토루는 이곳에서 베루도라를 통해 이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 300년 동안 봉인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루도라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를 들은 베루도라는 격분을 なんだとスライムの分際で防空流と恐れられるこの我と友達だと嫌ならいいんだけど。バカ誰も嫌だと言っておらぬだろうがそうじゃあどうする？そうだなどうしてもというなら考えてやってもいいんだからね ツンデレか。 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네요. 이런 츤데레 아저씨 드래곤 같으니. 이렇게 친구가 된 둘은 대화를 나누던 중 사토루는 베르도라의 봉인을 해제할 방법이 없는지 대연자에게 물어봤고 이에 대해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토루가 봉인과 베르도라를 통째로 흡수한 뒤 베르도라는 안쪽에서 사토루는 바깥에서 봉인을 부수는 방법이었죠.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작전이었지만 이에 대해 베르도라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사토루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마물에게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곧 영혼의 이름을 새기고 네임드 몬스터가 된다는 것. 이런 엄청난 호사인 이름을 베르도라가 사토루에게, 사토루는 베르도라에게 지어주었고 그 결과 베르도라는 베르도라 템페스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르도라 역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바로 리무르 템페스트였죠. 이렇게 이 세계에서 리무르 템페스트라는 이름을 얻은 사토루는 의뢰를 받고 동굴에 들어온 모험가 덕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리무르의 첫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모험가, 솔직히 길드원들이 만든 캐릭터들이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에 모험가는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는데 이런 동정 변태 같으니라고. 아무튼 모험가는 알베도에게 모든 계층 수호자를 모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6계층의 콜로세움에 모든 수호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게임 NPC라고는 믿기지 않는 리얼한 움직임과 자신에게 바치는 엄청난 충성심 그리고 세바스찬에게 외부 상황을 확인시켜본 결과 모험가는 나자렉이 통째로 이 세계로 전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이후 모험가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 세계를 둘러보려 했지만 그에게 극도로 충성하는 수호자 데미우르고스가 주인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걱정은 나머지 동행을 시작했고 모험가는 그와 함께 나자렉 밖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세상은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달빛만으로 세상이 밝아질 정도로 깨끗한 하늘. 지금까지 이런 하늘을 본 적 없는 모험가는 압도적인 풍경에 감동하다 못해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この世界にどのような存在がいるかも不明な段階でか。ただそうだな世界征服なんて面白いかもしれないな。まあ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ないけど。 이후 그는 위그드라실에서 이곳으로 전이된 사람이 정말 자신뿐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홍례를 무척이나 그리워하는 모험가지만 그래도 위그드라실과 달라진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직 아이템을 통해 나자렉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던 도중 기사들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비참하고 슬프다 못해 끔찍한 광경임이 분명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떤 감정도 들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사태를 방관할까 생각하던 찰나 수호자 중 한 명인 세바스찬에게서 과거 자신을 구해준 길드원 터치미를 겹쳐본 그는 전투 실험을 명목으로 알베도와 함께 마을의 소녀 앤리와 네무를 구하러 갑니다. 다행히 소녀들이 죽기 전에 도착한 것은 물론 민간인을 공격하는 기사들의 순식간에 죽여버린 그는 그 시체마저 데스나이트로 만들어 다른 기사들을 쓰러뜨리라 명령하는데요. 이후 앤리를 포션으로 치유해주면서 다양한 방어 마법과 매직 아이템을 준 뒤 마을을 향해 가려 했습니다. 앤리는 감사를 표하며 그를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물었고 모몬가는 앞으로의 계획 및 명성을 위해 모몬가렌의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말하죠. 지금까지의 이름인 사토루도 모몬가도 아닌 길드의 이름이자 자신의 긍지나 다름없는 이름. 我が名を知るがよい。我こそがアインズールゴウン。 아인즈 울 고운이라는 이름을.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것에 대하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생한 뒤 처음으로 햇빛 밑으로 걸어보는 리무르. 드디어 바깥에 나와서 그런지 모든 것이 즐거운 리무르의 앞에 처음 보는 고블린들이 등장하는데요. 어째서인지 이들은 자신을 경계합니다. 이에 리무르는 그들에게 말을 걸지만 はじめまして俺はスライムのビビルという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자후. 아무튼 의도치 않게 강한 힘을 보여준 리무르에게 고블린들은 도움을 청하는데요. 이에 마을로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리무르.
알고 보니 이 숲은 어느 날부터 마물들의 움직임이 달라졌고 고블린들은 너무도 약해서 이들을 막을 수 없었기에 리무르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리무르는 평범한 슬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고 강하다고 하는 고블린들에게 의문이 생겨 시점을 바꿔봤는데 오라を出したままだったのか。 패왕색의 패기 발동! 아무튼 어떻게든 허세를 떨어 전부 자신의 의도였던 것처럼 포장한 리무르는 고블린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마을을 습격하려는 아랑족과 싸우게 됩니다. 다행히 고블린들도 함께 아랑족과 싸운 건 물론 리무르는 스킬을 이용해 아랑족의 리더를 쓰러뜨리고 남은 아랑족 전부를 복종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이후 고블린과 아랑족을 하나씩 조를 짜게 하고 한 명씩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고블린 촌장에게 자신들은 이름이 없다고 듣자 리무르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뛸 듯이 기뻐하는 고블린들. 어째서 이름 붙여주는 거에 이토록 뛸 듯이 기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리무르는 한 명씩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리무르의 몸이 녹아내리면서 그는 의식을 잃었는데요. 이후 사흘이 지나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미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안이 방방한 리무르지만 다행히 이 상황을 해결해줄 촌장 리구르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바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봤는데 あ、リグルド。さっきの女性は誰だよ。 누구세요? 아무튼 리구르도에게서 이름을 받아 네임드 몬스터가 된다는 것은 곧 진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리무르는 본격적으로 고블린 마을을 발전시키는데요. 이렇게 작지만 큰 걸음을 걸은 리무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리무르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는 과연 최고의 마을 경영자가 될까요? 이렇게 보니 이 세계에 와서 심시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것에 대하였습니다. 이제 오버로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을로 내려가 기사들을 쓰러뜨리는 ING의 데스나이트. 이후 ING가 데스나이트를 멈추고 남은 기사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다음 마을을 구한 대가로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그는 마을을 구하러 온 리 에스티제라는 나라의 전사 가제프 스트루노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제프는 우선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를 노리는 매직캐스터들이 그는 물론 마을까지 함께 없애버리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가제프는 아인즈에게 마을을 한 번만 더 지켜달라 부탁했고 아인즈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킬 것을 약속하며 특이한 아이템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매직캐스터들과 싸우기 시작한 가제프. 하지만 수에 밀려 죽을 위기에 처하는 가제프였지만 그 순간 아인즈가 준 아이템이 발동하며 아인즈와 가제프의 위치가 바뀌었고 이번에는 아인즈가 매직캐스터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소환한 모든 천사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마법을 사용해 그를 공격하는 매직캐스터들이지만 아인즈에게 데미지는커녕 흠집조차 주지 못했죠. 결국 최고의 천사를 소환하는 매직캐스터. 이에 아인즈도 조금은 긴장하는 듯 했지만 なんということだ。恐ろしいか。怯えるのも仕方がない。くだらん。何？この程度の幼稚なお遊びに警戒していたとは。 실상은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임을 알고 실망하고 말았죠. 이를 증명하듯 최고의 천사의 공격을 그냥 받아내는 건 물론 단 한 번의 마법으로 최고의 천사를 소멸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今度はこちらの番だな。絶望を知れ。ブラックホール。 결국 목숨 구걸을 하는 매직캐스터들이지만 아인즈는 이들의 요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천벌을 내렸습니다. 이후 나자렉 지하 대분묘로 돌아온 아인즈는 길드의 이름을 널리 알려 혹시라도 이 세계에 왔을지 모르는 길드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모든 NPC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아인즈 울 고운이라는 걸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아인즈의 신화가 시작되었죠. 자, 과연 아인즈는 어떤 신화를 펼쳐줄까요? 시작부터 말레비라 이 세계인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데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닐까요? 사실 아인즈의 입장에서 이 세계 천생이지 실상은 마왕의 강림이 아닐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오버로드였습니다.